예, 근데 제가 세 번째 발표인데요. 서지현 정보갑 최경영입니다. 두 번째 순서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오영식 위원장님한테 부여받은 제목이 깜짝 놀라게 체감 경제라고 해가지고 뭐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 싶어서 뭐든 잘하시니까. 했었는데 저는 이제 사실은 나이대가 79년생이에요. 41살이라서 그 당시에 이제 IMF 이제 IMF 시작할 때 이제 제가 98학번이어서 그때 이제 선배님들한테 가장 듣던 이야기가 야 우리 때는 놀고 먹어도 입사 지원 3-4개 받고 골라서 갔는데 너희들은 얼마나 불쌍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딱 보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 보면 야 진짜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보면 뭐 스펙을 떠나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저는 참 아직도 생각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아까 2억에서 1억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감가상각이라는 게 경제 논리로 봤을 때는 새 집보다 되게 오래 들어서 30년 지나면 그게 1억이 한 2천만 원, 1천만 원이 돼야 되는데 막 1천만 원짜리가 71년도 같은 경우에 대구 같은 경우에도 2층 양옥이 2천만 원이면 샀는데 지금 그것도 막 4억, 5억에 팔리거든요. 그러면 이 4억, 5억을 과연 누가 사냐? 그 여러분이 이제 구매자잖아요.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노력해도 안 된다는 이 체감적으로 상대적인 허탈감이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걸 뭐 대구만 놓고 봤을 때는 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앞서 얘기했지만 뭐 대기업, 중소기업 뭐 혜택을 받으려면 중소기업에 가야 된다고 하지만 대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체가 20만 개인데 4인 미만이 거의 80%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뭐 300인 기업이 한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게 이론적으로 대구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대기업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죠.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인구가 막 5천 명씩 가다 보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게 막 대구 경제가 안 좋다 하는 게 막 GRDP라고 해가지고 1인당 총 뭐 GDP 생산액이 뭐 2,060만 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걸 보니까 대구만 한 2% 정도만 계속 올라가고 막 서울이나 이런 데는 5%씩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격차가 점점점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청년이 이제 자산이고 핵심인데 우리 청년들이 힘이 없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경제적인 박탈감과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대구를 떠나니까 막 5천 명씩 떠나니까 이게 계속 이제 대구의 미래가 되게 암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럼 체감 경제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창업을 자꾸 권하잖아요. 막 도전하라 그러고.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게 10년, 20년 노후 하시는 분들도 창업 기업을 막 파산도 하고 이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청년들이 경험도 없는데 창업이란 걸 자꾸 이렇게 해서 하는지는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그것을 좀 바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냐? 그러면 저는 예전에 우리 때 어떻게 했냐면 그때 대학교 때 뭐 우리 연우 형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막 경제가 막 되게 어려울 때 IMF 왔는데 대학 등록금이 막 2-3%씩 계속 올랐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막 그 등록금 투쟁, 동결 투쟁을 했었거든요. 그게 전체적으로 이슈가 됐는데 지금도 저는 그런 투쟁은 아니고 여러분이 목소리를 저는 계속 이야기하는 게 민주당이 아니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뭐 관심 없는 정당의 여러 가지 청년들하고 대구시에 가서 좀 우리 참 너무 힘들다 이걸 그래서 정책적인 좀 전환을 좀 해달라. 이거 창업해가지고 1년 1,000만 원 주고 뭐 2년 뒤에 3년 뒤에 실적이 없으면 안 주고 이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좀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걸 이야기 안 하면 똑같잖아요. 정치인들은 보면 여러분들이 표가 없잖아. 조직이 없으니까 상대적으로는 이제 어르신들. 저는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데 어르신들이 많이 노력했지만 이분들은 땅도 가시고 있고 해서 돈이 많아요. 근데 막 보면 노인센터 가시면 요즘에 스크린 골프도 무료거든요. 당구도 무료고. 근데 우리는 돈도 없는데 돈 당구 막 10분에 2,000원 내고 치고 탁구 다 자기 돈 내고 치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도 어떻게 보면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보면 어르신들도 65세 이상 하면 월 30만 원인가 25만 원 노령연금도 받는데 우리 청년들은 기본소득이라고 해야 되나? 뭐 6개월 동안 뭐 300만 원, 150만 원 이런 부분도
자꾸 이제 접근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 더 뭐 허탈해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게 한순간에 이게 뭐 이 시기가 그런 것 같아요. 청년이 워낙 많고 경제가 또 좀 안 좋은 상태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힘을 합쳐서 창업을 하더라도 이제는 시대가 너무 빨라서 그렇잖아.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혹시 사업을 하더라도 좀 고민도 좀 털어놨으면 좋겠어요. 우리 때라고 해서 약간 꼰대 같은 느낌이 나는데 저희 때는 그래도 선배님들이 와서 술 먹고 야네 꿈이 뭐냐, 네가 뭐 하고 싶냐 하면 뭐 예를 들어 저도 똑같아요. 뭐 저는 증권회사 하고 싶다 그러면 선배가 야 그러면 금융증권 그 자격증 시험이 있으니까 같이 공부하자. 그래서 스터디도 하고 그렇게 서로 고민을 서로 많이 했어. 뭐 연애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혼자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에서 좀 서로 이야기하면서 의견도 공유하고 서로 힘을 합쳐서 뭐 창업이든 어떻게 삶을 좀 그렇게 같이 좀 살아가는 그런 노하우라기보다 그런 훈련, 그런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문 받겠습니다. 예. 네. 주제와 닿게 최강 경제라는 주제와 닿게 지금 최강 경기가 지금 오늘 어제자로 지금 종합 코스피 지수가 1900포인트 지금 또 무너져서 지금 1900포인트 지금 1900포인트 억지로 지금 간당간당 지금 살아나고 있는데 1920에서 지금 종가가 1920인데 지금 그런 식으로 최강 경기가 지금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금 최강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 특히나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지금 최강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 지금 이런 말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최강 경기가 좋지 않다에 대해서 저는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서 얘기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고 요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경기 너무 안 좋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면 저는 요새 이렇게 합니다. 지금 서울 경기권에는 돈이 풀려가 난리다. 저 쉽게 얘기할게요. 쉽게 얘기해서 돈이 풀려가 난리다. 돈이 풀리고 반도체 평택 공장을 짓고 용인에 또 공장을 짓고 지금 그래가 사람들이 지금 바쁘게 움직여야 지금 난리인데 대구는 지금 더 심하다. 대구는 심한 거 인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총선 때 우리가 대구에서 세네성은 민주당이 나와줘야 된다. 지금 홍일학하고 김부겸 두 개뿐이지만 민주당에서 세네성은 좀 나와줘야 된다. 이래 지금 얘기합니다. 제 일반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홍보를 그냥 하는 거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렇듯이 지금 최강 경제와 지금 최강 경제가 있어서 대구 경북이 너무 좋지 않은데 그 사람들한테 아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다. 이래 전망할 수 있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대구 경북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래 말을 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그렇죠. 이제 말씀하시지만 이제 똑같은 실력을 가지고 했는데 서울에서 태어났건만 하더라도 뭐 하이닉스 같은 업체 같은 경우에 작년에 보너스가 5천만 원이에요. 이게 그 상황 자체가 그런 건데 그 이제 저는 대구에서 이야기하는 건 예전에 그냥 이제 저는 내일이 괜찮을 거란 희망을 드리는 정신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희망보다는 좀 그냥 현실 감각을 줘서 여기에서 좀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줘야 되겠다. 무조건 이게 정치인들이 희망만 골뿐인 희망을 줘서 결국엔 대구는 20년 30년 어떻게 보면 계속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냉정한 현실을 인식시키게 하고 거기서 대구 주민들이 의도적으로 선택을 하게 그렇게 하는 게 얼마 전에도 택시기사 젊은 20대 젊은 기사분인데도 얘기하시는 게 야 문재인 정부 때문에 막 미치겠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게 보면 구조적인 거잖아요. 대구 같은 경우에도 택시 같은 경우에 18,000대인데 그게 다 정치인들이 번호판 막 해가지고 남발시켜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차도 많아지고 하니까 택시를 안 타는 거예요. 그러면 월급이 많아지면 경기가 사라지면 차를 사고 택시를 안 타니까. 그러니까 이런 환경적인 변화나 구조적인 변화를 모르고 본인이 힘들다고 하니까 하는 건데 그런 인식 자체를 좀 제대로 짚어주고 그러면 대응은 뭐냐 뭐 택시 업체라고 하면 진짜로 우리가 계속 요구하는 게 택시 그 70대 이상은 번호판을 시에서 사준다든지 아니면 계속 얘기했던 뭐 모빌리티 같은 사업에서 그걸 대구에도 좀 시범적으로 한다든지 외국인들 한해서만 그렇게 이렇게 자꾸 이게 정책적인 대안을 해줘야 되는 것 같고 대구에서 저는 좀 늘
애매한 게 막 기자들도 그래요. 막 대구 경북 출신 TK 뭐 홀대 하면서 장관이 대구 출신이라고 해서 대구 경제를 챙겨주진 않잖아요. 서울 사람이 대구를 더 챙겨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민주당이 뭐 몇 석을 해서 한다고 해서 그런 것보다는 민주당이 현실적으로 또 여당이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용 한번 해보자 전략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저는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그 대구 지방이 뭐 대기업이 없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청년들의 소득이 갈수록 떨어져서 떠나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만약에 이번에 총선에 나오셔서 뭐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대구에서 청년을 타겟팅했을 때 어떤 정책을 고민하고 계신지 그 정책을 어떻게 소득을 올려준다든가 아니면 뭐 간접소득을 주는 청년 수당이라든가 어떤 걸 고민하고 그러니까 계신지. 지금도 보니까 대구는 청년 수당 이게 좀 해서 뭐 인원수는 모르겠는데 150만 원씩 주는 것 같은데 인원을 좀 한점 그거 그렇죠. 추천. 예, 하는데 좀 이제 하게 되면 또 피드백도 하고 좀 잘 케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구의 지리적으로 봤을 때 대기업이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대기업 유치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제가 만약에 힘이 있다면 뭐 그 이번에 네이버 뭐 그 서비스 센터처럼 저는 우리 또 구수하게 말하고 하면 그냥 서비스 센터 있잖아요. 대기업 통신 서비스 센터 이런 거는 사실은 지역에 상관없잖아요. 지리적. 그러니까 지리적 이점에 자유로운 산업을 유치할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그때 허필은 연구나도 그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게 대안이다. 예. 그렇게 해야지 자꾸 막 뭘 자꾸 오라고 기업이 안 좋잖아요. 사실 서울에 있고 이렇게 잘 하는데 대구에 굳이 올 이유가 없는데 그러면 좀 우리가 굉장히 바라보고 대안을 찾자. 그렇게 좀 하고 싶죠. 혹시 내년에 당선이 된다면 당신 보고 싶은데. 농구 쪽에 뭐 청년 스타트업, 기업 육성 이런 식으로 뭔가 청년들 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뭐 계획이라든가 정책이 뭐 있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얘기한 게 그때도 공약 낸 게 뭐냐면 그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 저는 그 대통령 역사 박물관을 만들자. 그래서 그 거기에다가 우리 박근혜 수첩처럼 아이디어 청년들 해가지고 청년들이 지금 하는 건 손재주가 많고 뭐 정영 의원님도 아시지만 이제 청년들이 잘하는 게 지금 보면 음악이나 문화나 이런 쪽이잖아요.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요즘에 대학교도 망하는 대학교 있으면 그거를 일본의 유명한 애니메이션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뭐 알아보니까 되게 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좀 와서 애니메이션도 같이 공부하면서 거기서 또 산업 돼서 또 그게 이제 AR이든 뭐 4차 산업혁명이든 이게 좀 이렇게 VR이든 터치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산업하고 접목시키면 청년들이 좀 즐길 수도 있고 하지 않을까. 근데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같은 경우는 보면 뭐 홍대나 이런 데 보면 막 음악하고 막 자유롭게 하잖아요. 거기서 또 에너지도 없고 새로운 산업이 되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버스킹 이런 것도 하기도 시끄럽다 하지 마라 그러고 노래 못 부르면 어렵하고 이러니까 이런 게 좀 아쉽죠. 네. 그거는 이제 의원님도 같이 해가지고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제는 대구에 뭐 대기업을 유치한다거나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청년기업 이런 쪽을 육성해서 경쟁력 있게 옛날에 강소기업이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죠. 예.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저 그때 얘기했지만 이게 보면 중소기업에 사실 이게 청년들이 애매한데 중소기업에 한 가버리면 자기가 삶이 어떻게 보면 거기 중소기업에 올인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럼 저는 대안이 각 구청에서 우리가 좀 중공무원으로 해가지고 이 청년들을 좀 관리해서 이 청년들 적성에 맞게 중소기업에 파견식으로 하되 우리가 소속은 그냥 동구면 동구청 그냥 우리 준공무원으로 취급하면 우리 청년들이 조금 중소기업에 가더라도 그러면 좀 관리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이 친구들이 중소기업에 몇 년 더 있으면 또 뭐 공무원이든지 뭐 대구시에서 공무원들에서 좀 혜택도 주고 뭐 이렇게 조금 현실적으로 너무 이제 청년들한테 야 대기업 너 못 가 그럼 중소기업 가 이렇게 하고 뭐 1,500만 원 더 주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당선돼서
뭡니까 이 우리 청년들 할 수 있게 좀 많은 힘 좀 써주십시오. 진짜 그게 우리 네. 의원님도 제 역할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좀 하고 저도 더 노력할 테니까 뭐 언제든지 연락해서 이런 것 좀 해달라고 하면 저도 같이 힘을 내고 당선이 안 되더라도 당선되신 분한테 제가 또 전달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